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응급 환자가 병원 측 거부로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3,600건 발생했습니다. 제2송 사유 가운데 가장 빈번한 건 병원의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올여름 바다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남해상에 태풍 씨앗인 열대 요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계속해서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인공 강우를 뿌려 폭염을 식히고 가뭄을 해소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후 다습한 한증막 날씨가 이어져 인공 강우의 부작용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과학관들이 그간의 성과를 전시하고 교류할 수 있는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과학 한류를 주제로 한 순서도 마련돼 국내 150여 개 과학관을 국제 무대에 소개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을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일본에 이어 필리핀도 태풍 야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올해는 바다 온도가 높은 가운데 남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열대 요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필리핀을 강타하며 곳곳에 물폭탄을 쏟아부은 11호 태풍 야기. 마닐라 부근을 관통했지만 해상으로 빠져나와 세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태풍의 눈이 또렷이 보일 정도입니다. 11호 태풍 야기는 이번 주 후반 시속 180km에 달하는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중국 남부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륙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이후 만들어지는 태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 남해상에서 계속해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 요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중 두세 개 정도가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일본 남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 이 부근의 열대 요란을 열대저압부 TD로 바꾸고 일본 남쪽 해상으로의 진로를 예상한 겁니다. 따라서 이 열대저압부가 먼저 태풍이 된다면 12호 태풍 리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이보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할 열대저압부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측 모델마다 진로 예측이 무척 유동적이기 때문인데 현재 한국 모델 킴은 점차 발달해 한반도로, 영국 모델은 대한해협이나 일본 규슈로, 유럽 중기 예측 모델은 필리핀 부근에서 정체하다 중국으로의 진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여전히 해소 온도가 높은 데다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북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태평양 서쪽 해역의 해수 온도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부풀어 오른 고기압의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태풍 발생 자체는 억제되는 경향이 있지만 만일 태풍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일부 모델에서는 추석 이후에도 강한 태풍의 북상을 모사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피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에선 9월에도 계속되는 폭염을 식히려 인공 강우 작업을 벌였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초속 34m 넘는 강풍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도시 위를 뒤덮은 구름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 지상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중국 3대 화로 가운데 하나인 충칭에서 폭염을 식히기 위해 인공 강우를 뿌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낮 최고 42도까지 치솟았던 기온을 10도 안팎 떨어뜨리고 농촌 가뭄을 해소한 것까진 좋았습니다. 그러나 초속 34m 넘는 폭풍이 함께 몰아칠 줄은 몰랐습니다.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집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바깥에선 가로수와 오토바이들이 쓰러지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날아다닙니다. 강풍에 밀린 수레를 뒤쫓아가는 노점상인, 애국주의 상징인 중국 국기도 찢겨나갔습니다. 我打开窗户一看，树枝和树叶都被卷飞起来了。雨大概下了10分钟左右吧。当时雨下得特别的大，很多人都在尖叫。 그러나 현지 기상당국은 인공강우 탓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 고온이 계속되면서 대기에 쌓였던 불안정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됐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昨天的大风等天气，实际上还是以局地对流引起的。如果你看天气增雨的话，还达不到如此这么强的一个能力。 인공 강우 뒤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 도시 전체가 한증막처럼 변한 것도 역효과로 꼽힙니다. 昨天重庆人工降雨，然后下了5分钟的开水，结果今天气温更高。 현지 매체들은 앞으로 열흘 가까이 충칭에 바짝 타들어가는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 도시 렌초 팔로스 버디스에서 집안이 급속히 이동해 현지 시간 3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현지 시간 3일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극심한 폭풍우 이후 집안의 움직임이 가속화했다며 이제 한 주에 평균 23에서 30cm씩 미끄러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지난 1, 2일엔 집안 이동이 화재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며 이 지역 245가구에 대해 전력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렌초 팔로스 버디스에서 집안 이동은 이 지역의 특징으로 오랫동안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최근 서울 연희동에서 일어난 땅꺼짐 사고는 불안정한 지형과 폭우, 지하 매설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연희동 일대를 특별 점검 지역으로 지정하고 땅에 묻힌 매설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달리던 승용차 아래로 도로가 무너지면서 2명이 다친 연희동 땅꺼짐 사고. 다음 날에는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도로 균열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고에 대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희동 일대가 상대적으로 지반이 약한 데다 잦은 집중호우에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도로 및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지하 수위의 변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뭄 때는 지하 수위가 다시 내려오고 이러한 변동들로 인해서 토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레이더 탐사 당시에는 관련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만큼 시는 사전 예방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고 발생 지역을 특별 점검 지역으로 지정하고 상하수도관과 도시가스, 통신관 등 지하 매설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222건. 상하수도관으로 인한 사고가 집안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매립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또 사고 지역 인근의 빗물 펌프장 공사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사장 기록관리 CCTV를 확보하고 레이더 탐사도 매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영상 자체로는 이제 토사량이 반출된 트럭, 덤프 트럭과 그 지하부의 그 변동 사항들이나 이런 이상 사항들도 관찰할 수 있고요. 서울시는 2040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도관을 교체하고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추석 선물 세트 받을 땐 좋지만 포장 쓰레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부직포 대신 종이 가방을 사용하거나 100% 사탕수수 포장재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 행보에 나서는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추석 선물로 인기인 참치와 햄 통조림 세트입니다. 종이 상자 안에 재활용한 플라스틱 고정재가 들어갔습니다. 선물 포장에 사용하는 부직포 가방입니다. 일부 품목은 종이 가방으로 대체했는데 손잡이까지 모두 종이 재질입니다. 고정재까지 종이로 된 김 선물 세트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멸균 우유팩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패키지를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선물 세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절 특수를 맞은 백화점도 친환경 움직임에 앞장섰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 선물 세트에는 코팅이 안 된 재생용지가, 와인 등 식료품에는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사탕수수 상자가 쓰였습니다. 다 쓴 페트병은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할 보냉 가방으로 변신했습니다. 페트병을 갈아서 만든 원단으로 만든 보냉 가방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캔 뚜껑과 같이 불필요한 포장을 빼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90톤 넘게 줄인 식품업체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덜 나온다는 점에서 소비자도 만족입니다. 가능하면은 재활용된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쓰레기가 많이 안 나와서 뒤처리할 때도 너무 용이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유통기업들의 친환경 행보는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그 카페나 그런 곳에서 친환경적으로 그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더 미래를 사용하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돼서 더 긍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과대 포장은 줄이고 가치는 살린 친환경 선물들이 한가위의 설렘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과학관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에게도 어려운 과학을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인데요. 세계 과학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관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을 모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두 손을 번쩍 높이 들자 화면 속 드론이 앞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의 동작을 인식해 위험에 빠진 동물을 인공지능 드론으로 구조하는 체험입니다. 평소에 저희가 과학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AI를 통해서 과학을 쉽게 접하다 보니까 과학에 대해 재미도 더 생겼어요. 이처럼 과학관에서는 다양한 과학을 경험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과학기술로 인한 빠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각국 과학관의 성과를 교류하는 아태 과학관협회 연례회의가 국내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과학관이 대중과 과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몰입할 수 있는 과학 전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think the role of a science museum is not merely promoting science. That's the old, very narrow way. Now, science is really a way for culture to enrich itself so that we have a better world. 이번 행사와 함께 열린 과학 박람회에는 과학 한류를 주제로 국내 150여 개 과학관을 소개하고 해외 과학관과 국내외 전시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과학 마켓도 마련됐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과학 문해력, 네트워킹 등을 주제로 한 14개의 학술 대회를 통해 과학관의 다양한 시도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국내외 과학관들이 다 같이 모이는 과학관 관계자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 모여서 과학관 내에서의 전시 교육, 행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또 서로가 성장, 발전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례회의는 11년 만에 국내에서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과학관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나아가 과학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문화 확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고속 충전이 가능하면서도 고용량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배터리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김원배 교수 연구팀은 흡습성이 높은 유기화합물을 첨가한 폴리아닐린으로 인공 고체 전해질막을 만들어 배터리 음극 표면에 부착해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배터리가 작동하면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고체 전해질막이 인공 고체 전해질막 위에 고르게 형성되면서 기존 실리콘 음극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한 전지를 이용해 고속 충전을 250여 배 반복한 결과 기존 상용 전지보다 4배 이상 높은 에너지 용량을 유지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응급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들의 업무 범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세종의 유일한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세종 충남대병원. 이곳 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12명이 상주하면서 24시간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전문의 1명이 빠지면서 매주 목요일 야간 성인 응급진료가 중단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전문의 4명이 추가로 사직하면서 평일 야간 성인 응급의료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야간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전이나 청주, 천안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너무 걱정되죠, 선생님. 국민들은 다 죽으라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갑자기 아프면 어디요? 그냥 죽어야죠. 이런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자 정부가 세종 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에는 군의관 2명이 파견됐습니다. 모두 응급의학 전문의로 응급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됩니다. 문제는 응급의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투입된 군의관들은 어느 수준까지 진료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업무 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 측은 실제 진료에 들어가기까진 며칠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빠져나간 전문의 인력보다 투입된 군의관 수가 적어 완전히 정상화되기도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응급실 단축 운영으로 군의관 5명이 투입된 강원대병원 역시 교육과 업무 범위 설정 등의 시간이 필요해 당장 의료 현장 투입은 어려운 상황. 충북대병원도 이번에 투입된 군의관 2명에 대한 교육을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9일까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230여 명을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할 계획이지만 응급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군의관 배치를 시작했는데요. 정작 응급실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를 좀 놓칠 수도 있겠다는 그 불안감 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 30% 정도 남아 있는 거죠. 동시에 한꺼번에 진료하는 인력에 비하면 지금은 예를 들면 한 5명에서 7명 정도 근무했던 게 지금은 1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군의관 선생님들이나 공보위원 선생님들이 뭐 정부에서 파견을 보내시는데 실제로 응급학과에서 전문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고 실제로는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추석이 지나면 또 설이 있죠. 그 기간을 우리가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퀘스천이죠. 저는 감히 버틸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옮겼다가 병원 측의 거부로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이른바 뺑뺑이 사례가 올해에만 3,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10건 중 4건은 치료할 전문의가 없어 환자를 재이송해야 했는데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풀이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가 반년 넘게 누적된 응급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위급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와 그리고 호흡곤란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이신데요. 부산 지역의 병원을 선정이 안 돼가지고 약 130km 떨어져 있는 대구, 약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대구 지역으로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방구급대원들이 하소연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했지만 병원 측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겨진 사례는 모두 3,597건. 한 번 재이송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2차례나 병원을 옮긴 사례도 121건 있었고 무려 4차례 병원을 전전한 경우도 23건이나 됐습니다. 병원 재이송 사유 가운데선 환자를 치료해줄 전문의가 없었다는 전문의 부재가 39.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이후 나머지 의사들이 공백을 메우다 생기는 과부하의 악순환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급대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아달라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선정해 준 건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급증했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고 응급실 의사도 부족해지면서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대처에도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만약 응급실 뺑뺑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관심입니다.
개인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응급의료체계가 잘 갖춰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경련을 겪던 2살 여자아이가 1시간 동안 응급실 11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도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 여러 군데를 돌다가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전전하던 응급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해 숨지거나 상태가 악화하면 의료진이나 병원 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응급실 수용을 거부한 것과 인명피해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제때 진료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지만 의료진이 환자를 돌려보내며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료 보조 인력을 다른 병원까지 옮기는 데 태운다거나 아니면 전원을 알아본다거나 환자의 케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조차 미비했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는 하거든요. 민사적으론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로 인명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가족이 병원이나 병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질환 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없거나 환자를 추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응급실에서 비일비재한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했다 이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고 그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좀 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가 수용을 거부한 병원들을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징벌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스템. 전문가들은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게 아니라 응급의료 체계에도 물어야 한다면서 경증 환자의 119 이송이나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법무부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장비 도입 관련 예산을 12억 원 증액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액을 올해보다 1,134억 원 늘어난 4조 4,774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음성 영상 위변조 분석 장비 도입에 올해보다 12억 2,900만 원 늘어난 1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또 첨단 과학장비 도입과 기술 연구개발 등 부문에 29억 5,200만 원을, 마약 유입 차단 업무에 17억 5,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540억 건이 넘는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겨준 의혹을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 동안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4,045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 540억 건을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중앙지검의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와 류영진 전 대표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사건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오는 9일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 선물 세트의 포장지를 친환경 소재로 만들고 사용량 자체도 줄인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죠. 딱딱한 규제보다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건데요. 이참에 배달 용기나 택배 상자 등 평소 과대 포장이 지적되었던 부분도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